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을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떤 시험을 위해서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면 아마 가장 큰 영어 고민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독해 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리 시험지를 받자마자 손이 막 떨리면서 내가 이 시간 안에 이 많은 지문들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고민 그리고 가장 흔한 고민이죠. 사실 그래서 어떤 책 혹은 어떤 강좌에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이런저런 스킬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은 급한 마음에 시험지를 받아들자마자 머리를 확 숙이고 첫 문장부터 막 맹렬히 읽어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시간을 가장 극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 비법이 첫 문장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 많지 않습니다. 왜 속담 중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상 첫 문장만 제대로 읽어도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달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첫 문장 정도는 여러분이 좀 시간을 들이셔서 이런 것에 관한 글이구나, 글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문 전개 방식을 여러분이 아예 패턴화해서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지문을 읽을 때 속도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지문 전개 방식을 패턴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첫 문장의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같이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시험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되는 패턴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정형화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정복하는 것으로도 한결 글을 수월하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와닿지가 않으시죠? 제가 일단 첫 문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 첫 문장을 통해서 몇 가지나 유추어낼 수 있는지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Many have considered human cooperation primarily a learned behavior. 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협동이라는 것이 주로 학습된 행동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어요. 자, 우리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썼나요? 해석했고 다음 문장 이렇게 풀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 스탑 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라는 것이 암시하는 건 뭘까요?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다. 근데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럼 굳이 글을 쓸 필요도 없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왔어요 라는 말은 그런데 사실은 아니지롱 이렇게 글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생각, 이걸 이제 흔히 통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통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필자가 근데 그 통념이 아니고 진짜 사실은 이래요 라는 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통념이니까 첫 문장과 반대되는 메시지가 이 글의 주제가 될 확률이 크겠구나. 이것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도 파악할 수 있죠. 뭐에 대한 글입니까? Human cooperation, 인간의 협력에 대한 글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글은 끝났어요. 인간의 협력이 학습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가 답이라면서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는 인간의 협력이라는 게 뭔가 본능적인 거, 우리 DNA 속에 숨어있는 그런 기질이더라. 뭐 요렇게 글이 전개가 되겠죠. 실제로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문장을 딱 읽으시고 나서 many people, most of us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라거나 have considered, have believed 이렇게 믿어왔다 라거나 혹은 수동태 형태로 it is said, it is believed 이런 말이 들어갔다 하면 다들 이제껏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글을 읽는 속도가 한결 빨라질 수 있겠죠. 자, 전형적인 패턴 첫 번째이고요. 자, 또 이런 패턴도 많이 사용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Suppose you have a bag of small hardware.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한 봉지에 작은 철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you decide to organize them into little jars. 여러분이 그 작은 철물들을 갖다가 작은 단지 안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지금은 뭐 우리 해석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끊어가며 해석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 패턴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해 줄 때가 많죠. 여러분이 지금 병원 대합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정말 철물 얘기하고 끝내려고 쓴 글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고자 시험에 적합하게 사고를 하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가정을 해놓은 걸 보니까 저 끝에 가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주제, 일반화된 메시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이것을 스킬이란 이름으로 suppose란 말이 나오면 저 끝에 가서 일반화된 문장을 먼저 찾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독해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게 뭐에 대한 글일까라는 소재까지는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organize 니까 뭔가 분류와 관련된 글인가 보다. 그리고 저 끝에 가면 필자의 진짜 메시지가 있겠지.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uppose나 imagine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설정으로 시작한 뒤에 저 뒤에 일반화된 주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지문의 내용을 좀 패턴화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일단 우리 가장 전형적인 지문 전개 패턴 두 가지만 살펴봤지만 첫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디에 힘을 주어서 빨리 더 읽어야 할지 라는 부분과 그리고 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죠. 조금 다른 유형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 이런 문장도 있어요. People rarely act alone. 사람들이 이제 좀처럼 혼자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even when they appear to be doing just that.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러니까 혼자서 나 혼자 뭔가를 행동하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it typically is only at the surface of the process. 사실은 그냥 그 진행 과정의 표면에서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단독으로 뭔가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라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첫 문장에서 벌써 상당히 힘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은 거의 혼자 행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봐서는 어떤 느낌을 딱 받으셨어요? 이게 이 글의 주제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내 말이 맞지요, 내 말이 맞지요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심하게는 뭐 정말 시험장에서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첫 문장 읽고 바로 선지로 이동하셔서 주제가 뭔지 체크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류의 글은요 이렇게 주제문을 처음에 딱 던져주고 두 갈식으로 그리고 나서 정말 제 주장이 맞아요 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패턴, 정말 전형적인 독해 패턴 중에 하나죠.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박사님들, 이런 연구자들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정말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져다가 혹은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다가 연구한 것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방법이야 어찌 됐건 간에 주제문을 던져주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형적인 영어 글쓰기의 형식 여러분이 파악하고 계시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ancient cultures, 고대 문화가 devoted much time and effort,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to teaching their children family history, 그 아이들에게 가족의 역사를 가르치는 데에 투자를 했습니다. 바쳤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제 제 도움 받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혹시 이 글의 소재가 뭐겠다라는 거 감 잡으셨어요?
그렇죠. 이 글은 아무래도 family history, 가족의 역사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족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 눈치채셨어요? 그렇죠. ancient cultures, 고대에는 이랬대요. 야, 옛날에는 말이야, 나 어렸을 땐 말이야, 이랬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또 깔려 있는 겁니까?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우리가 유추해보건대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너네 조상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가르쳤지만 요즘은 더 이상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충분히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도 이 글은 그렇게 전개되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여기와 대비되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가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아닐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장도 있어요. As people to settle in one place, began to settle in one place. 사람들이 어떤 한 장소에 settle in이니까 정착을 하는 거죠. 정착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they began to realize that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Methods of storing food,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이 had to be developed, 이제 발달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자, 긴 문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빅픽처가 아니고 또 예측하기가 아니고 미시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요때 as는 함에 따라요. 함에 따라. begin 뒤에 to 부정사, begin 뒤에 to 부정사 두 번 쓰였어. methods of storing food, 동명사. 이렇게 공부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정말 그냥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공부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 있어야죠. 뭐에 대한 글인 것 같습니까? 그쵸?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예측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첫 문장들은 이제 딱 그것만 보고도 주제가 뭔지까지 거의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사실 이 글의 첫 문장은요 상당히 범위가 넓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바꿔볼 수 있겠어요?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 너무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아마 이 글에서는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들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혀가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지 않을까?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글에서는요, 식품 저장법 중에서도 발효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포도주라든지 이런 발효법에 대한 내용으로 범위가 좁아지는 이런 형식의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문장에서 소재만 제시해줬다. 첫 문장의 범위가 좀 큰데? 라고 하면 바로 다음 문장으로 이동하셔서 그래서 주제는 이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좁혀가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흔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American hospitals are far less safe than you'd think. 그 미국의 병원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덜 안전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잘못된 공부법, 그쵸? far less, 비교급 수식은 far, very가 아니고 far 이렇게 암기하는 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공부법이고 우리가 먼저 그려야 할, 얻어야 할 단서는 뭐예요?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병원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훨씬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갔는데 사실은 병원이 안전하지 못해요 라는 거니까 일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필자가 굳이 글을 썼을 때에는 문제점을 고발하고 끝나는 글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라는 제언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Is music just an oral phenomenon? 음악이라는 게 정말 그냥 단순히 청각적인 현상일까요? 이렇게 아예 우리에게 의문문으로 질문을 대놓고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둘 중에 하나죠. 음악은 진짜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이던지 아니요, 음악은 청각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들도 다 필요한 현상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면 그게 곧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 글의 주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의 구조 아니면 질문 대답의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능과 같은 시험에서 가장 선호하는 글의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글인데요.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divers learned, 그 다이빙 한 사람들이 암기를 했어요. List of words in two environments. 두 가지의 환경에서 단어 목록을 암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환경이란 게 어디였냐면 on dry land, 그냥 정말 건조한 땅 위에서, 그리고 and underwater, 수중에서, 물속에서, 이 두 가지 다른 환경에서 단어의 목록을 암기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문장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글은 뭐구나. 실험을 다루고 있는 글이구나. 그러면 실험이니까 일단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앞으로 이제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어요? 실험의 절차가 쭉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는 뭘 이야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요령처럼 알고 있는 것이 실험에 대한 글이 나오면 저 뒤에 어딘가에 결론을 이야기해 줬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 급하다면 바로 뒤에 가서 결론부터 확인해라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글을 훌렁 뛰어넘어서 뒤에만 읽고 앞에만 읽고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해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측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요약해 놓은 것 결론이 따로 등장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첫 문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개 방식을 패턴화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고요. 우리 오늘 함께 살펴봤던 그 패턴들, 사실은 제가 특히 시험 지문에서 선호하는 패턴이 10가지 남짓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함께 공부했던 것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사실은 아니에요. 네, 통념 비판의 구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구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설정해 놓고 나서 뒤에 주제를 이야기해 주는 류의 그런 글의 구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아예 땅 주제로 시작한 뒤에 거기에 대해 나의 근거를 덧붙이는 방식도 있었고요. 또 주제를 직접 주지 않고 꽤 큰 범위의 소재를 준 뒤에 거기에서 범위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렇죠.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던진 뒤에 해결책을 이야기해 준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던진 뒤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제가 되는 이런 질문 대답 방식도 있었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실험의 절차를 쭉 이야기해 준 뒤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류의 이런 전형적인 지문의 전개 방식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글을 읽어 나가심에 있어서는 한 문장 한 문장 쫓기듯이 급박하게 해석만 하지 마시고, 이 글의 전개 패턴은 이것이구나 라는 걸 예측하시는 순간 설사 그 글 안에 한두 단어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문법적으로 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아내는 힘은 사실은 이 논리적인 독해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한 이 첫 문장 정복법을 여러분이 정말 잘 익히셨는지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문장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보시고요. 내가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가능한 많은 것을 뽑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문장 정복법으로 함께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